자, 시작할까요? 네, 오늘 콘텐츠 코칭 스쿨 15기네요, 벌써. 네. 일기를 어리버리하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15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화요일 저녁 7시와 이번 주 일요일 날, 주일 날 7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콘텐츠 코칭 스쿨은 사실 이제 이른기업 CEO 경영 스쿨을 오랫동안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프로 CEO 과정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 프로 CEO 과정을 먼저 시작하고 열심히 막 리더들 나오고 사업 시작하고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벤트, 뭐 사업을 벌리고 클래스를 열고 뭐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게 눈으로 볼 때는 사업하는 것 같은데, 조금 내심 이제 제 마음에 조금 불안한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의 컨텐츠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근데 프로 CEO 과정에서도 그 콘텐츠를 다루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수박겉 할게요. 뭐 바쁘죠. 뭐 이것저것 하느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고민 끝에 콘텐츠 코칭 스쿨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들어 놓고, 제가 마음은 이걸 좀 일찍 시작할 걸, 진작해야 될 걸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빨리 프로 CEO 과정 나와서 리더 돼서 사업을 탁 일구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꾸준히 루틴으로 가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꾸준히 축적해야 될 게 필요한데, 이 콘텐츠를 이렇게 그 스쿨에서 딱 잡지 않으면, 뭐 블로그에 글 몇 개 쓰는 것으로 내 콘텐츠라고 하거나, 뭐 책 읽고선 이렇게 서평 몇 개 쓴 걸 가지고 내 콘텐츠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수단들, SNS, 블로그, 뭐 인스타, 이렇게 SNS로 마케팅을 좀 해본 경험을 가지고 내 콘텐츠로 하기에는 어때요? 그 근거가 좀 없어요. 내 콘텐츠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개월 동안 멘토링을 받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이제 축적을 해 나가면서 하시니까, 한 달 정도면 그래도 100개 이상의 콘텐츠는 나오더라고요. 100개 이상의 콘텐츠가 나오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콘텐츠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거 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거에 또 여기저기 보러 다니진 않고요. 그냥 본인이 본인의 컨텐츠로 브랜딩을 깊게 파야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나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좀 유리한 마케팅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 나도 사실 깜짝 놀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 이제 OTT에서 많이 하고 있는 유료 콘텐츠 영역이에요. 뭐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많이 유료 콘텐츠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 음악이나 요즘 이제 뭐 아까 제가 틀어드렸던 음악도, 멜론도 제가 한 달에 월 5천 얼마 내고 있는 이런 유료 콘텐츠 영역인데, 이 유료 콘텐츠가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요. 수요가 있으면 합니다. 수요가. 특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접목하기가 되게 쉬운 요소들이 이 유료 콘텐츠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콘텐츠들도 유료 콘텐츠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유료 콘텐츠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콘텐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접목이 돼서 함께 돌아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유료 콘텐츠는 어때요? 가격이 높지 않죠. 저가입니다. 저가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고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중성과 확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별일 없으면 구독을 끊지 않습니다. 구독이 지속적으로 갑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앞서가는 언어이지만, 저는 이걸 마르지 않는 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 써서 이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극히 퍼스널합니다. 각자의 영역마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분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죠. 그런데 콘텐츠 방향은 다 달라요. 각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이 각자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월 2만 원짜리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꼭 그 정도 금액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5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들이 유료 구독화가 되면, 한쪽에서는 고정 고객이 만들어지는 거, 소위 찐팬, 충성 고객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한편의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컨텐츠를 소유하게 돼 있고요. 뭘 준 거예요? 구독료를 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결제는 가능한데
자동 결제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결제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콘텐츠의 수많은 플랫폼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뭐냐? 유튜브냐, 인스타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유튜브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예, 인스타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라는 콘텐츠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한 분씩 발표하는 걸 좀 듣고요. 오늘 그냥 일방적 발표보다는 저랑 토크 형태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질문 올리셔도 되는데 여러분 질문이나 격려나 댓글을 어디에 하느냐면 제가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 주소 올렸죠. 15기 화요일 발표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근데 이거 주소를 지금 링크 걸리나요? 링크 걸리나요? 채팅창에. 네, 링크를 걸리는 걸 타고 들어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줌 화면 보면서 별도의 화면에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댓글이나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데 6주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생각도 많이 하시고 창작이기 때문에 막 쥐어짜이고 이런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온 거는 되게 잘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동기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격려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좀 많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요. 제가 카페를 여기다가 아예 띄워놓고요. 예, 한 분씩 발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서 여기 화면에 이게 보이시죠? 네, 그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31기에 우리 김나정 사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네, 내용을 올려놓고 저랑 대화하는 형태로 할 테니까 네, 너무 떨지 마시고 이게 누구든지 하면 다 떨어요, 진짜요. 예, 저도 지금 제가 떨고 있는 믿으시나요? 네. 자, 우리 김나정 사장님은 131기고요. 이분은 현재 코치입니다. 예, 공인 코치이시고요. 근데 이제 코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본인의 컨텐츠의 영역이 부모 자녀 관계 코칭 전문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코칭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고객 사명서는 뭐 읽어드릴까요? 나 김나정은 나의 소통 의미, 성장을 발휘하여 10대 청소년 자녀에게 정서적 독립과 안정감을 주고 싶은 부모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고객은 부모입니다. 예, 부모입니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 이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와 정서적 독립과 안정감을 주고 싶은 일이 있죠. 그죠? 예. 여기 보면 대표 콘텐츠 10개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 읽을게요. 고1 딸이 방학이 된 후부터 정오에 일어나 밥 먹고 겨우 학원을 다녀와요. 아, 정오에 일어나서 놀랍죠. 그런 후에 곧장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사는데 아주 규칙적이군요. 네, 늦게 일어나고 학원 갔다 와서 결국 스마트폰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매사에 계획대로 사는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고민이죠. 네, 이런 고민들을 10개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더 많이 만드셨어요. 김단정 사님 거의 100개에 육박하는 컨텐츠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만드는 게 컨텐츠의 기본 뼈대입니다. 기본 뼈대.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블로그, 유튜브, 틱톡,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인스타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컨텐츠의 수요를 느낀 고객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중학교 3학년 딸이 자기 일, 학습과 교육관계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 다 컸네요. 워킹맘으로 애쓰며 키웠는데 저런 말을 하니 서운하죠. 딸의 학습과 상황과 친구 관계가 궁금한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죠? 이 고민이죠. 이게 진짜 고민인 이 부모는요. 이게 만약에 월 10,000원의 구독료를 받는 콘텐츠라고 해도요. 봅니다. 예, 왜요? 이건 충분히 수요가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그죠? 자, 우리 김나정 사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김나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시네요. 서울 왔다가 또 경주 가셨다. 그죠? 예. 네. 자, 우리 사장님께 콘텐츠란 무엇이고, 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콘텐츠란? 네, 저에게 콘텐츠란 고객과 저의 소통 창구입니다. 왜냐면 음, 제가 이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고객분들의 제 고객되는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음, 아무래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음, 주변 10대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음,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음. 애쓰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소통 창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코칭을 원래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코칭하는 것과 또 예전에 콘텐츠가 없으실 때도 있었잖아요. 어떤 네네. 차이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가장 큰 차이는 중구난방 코칭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저고요. 이제 음, 되는 대로 코칭을 한 거죠. 고객이 정해지지 음, 않고 음, 누구든지 이제 코칭을 어, 음, 원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나는 뭘 잘하는지도 잘 음, 모르겠고 많이 음, 흔들렸죠. 근데 이제 콘텐츠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음, 코칭을 할 때는 명확하다 보니까 좀 더 고객 설정도 편안하고요. 그 그러네요. 다음에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음. 투박해서 좀 더 저는 간편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많은 코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컨텐츠가 명확한 코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나정 씨는 이 고객, 이 자녀와의 관계에 고민하는 부모들을 이제 대상으로 두셨습니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는 음, 콘텐츠 스쿨이 끝나더라도 음, 제가 무엇에 집중할지 기준점이 생긴 음, 점이고요. 두 음, 번째는 블로그에 컨텐츠를 발행할 때 음,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 점이 저에게는 가장 음. 도움되었던 점입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콘텐츠가 없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셨어요? 어떤 것들을 올리셨나요? 어떤 차이가 어, 있었나요? 아무거나 막 올렸죠. 제가 아, 일일 일포. 네네네.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 아무 어. 글이나 이제, 제 감성이 따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글을 아, 올렸다면, 이제는 음, 기준이 명확하니까, 발행하는 날짜, 발행해야 되는 주제, 이런 음, 것들이 정해져서 좀 음. 제가 심적으로 안정감이 많이 찾아진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드신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한 가지 오늘 함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나정 씨의 고객은 10대 청소년 자녀에게 정서적 독립과 안정감을 주고 싶은 부모이군요. 자,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에게 오늘 질문을 주신 음, 분은요, 15살 된 아들을 둔 아버지세요. 음, 내년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그렇지. 있는데 아들이요. 겨울방학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공부는 뒷전이고요. 음, 고등학교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 음, 같아서 지난 주말에 아들을 음, 불러서 한마디 하셨대요. 네. 중3 겨울방학이 고등학교 성적에 얼마나 음, 큰 영향을 음, 끼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고등 때 했던 경험도 음, 곁들이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마디도 주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면서 꼰대 취급을 하는데 음, 부모 말은 귀등으로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음, 아버지가 그 권위가 좀 무너지는 느낌을 음,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사춘기라 그러니 좀 내버려 두라는데 아버님은 야단을 쳐서라도 음, 부모님의 권위를 좀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 음.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래요. 아쉬운 우리 아버님이 아들로부터 권위를 회복하고 싶으시군요. 자, 그럼 네네. 그 권위를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저의 첫 번째 솔루션의 음, 첫 번째는요, 자녀와의 관계 음, 회복에 먼저 힘쓰시길 바랍니다. 음, 사춘기 자녀와 대화가 가능하려면 음, 부모와 관계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음, 혹시, 자녀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음, 자녀의 관심사는 뭔지, 음, 취미는 뭔지, 음, 흥미는 어떤 데 가지고 있는지 일단 관찰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음, 싶어요. 음, 그리고 관찰을 해보신 후에 음,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혹시 요즘 아이들이 마라탕 같은 거 음, 좋아하잖아요. 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주문을 하거나 포장을 해서 슬쩍 좋네요. 건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 자녀가 실패할 기회를 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걱정되시죠? 중3인데 고등학교 그지. 가서 막말로 얼마나 개고생할지 보이잖아요. 음, 아버님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하시겠지만, 음, 자녀가 그
실패할 경험을 음, 아버님도 이제 그 과거에 실패한 음, 경험으로 지금의 아버님이 음,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지금 충분히 실패한다면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건 자신이 선택했을 때 음, 부모가 그 선택을 얼마나 지지해주고 음, 응원해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그렇죠. 부모에게 신뢰를 가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음, 한마디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부모도 욕구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럴 때는 한마디 하세요. 그 대신 많은 설명을 하지 그렇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간결한 의사 표현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구할 것이 있다면 간결하게 두 문장 안에 끝내도록 해보시고요. 내가 너만 할 때는 하시면 나 때 환승하는 거 아시죠? 음, 너만 할 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는이라고 다른 사람의 예도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님의 그 지금의 감정을 간단하게 음, 아빠는 네가 고등학교 가서 학업에 벅찰까 봐 걱정이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혹시 아버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이 정도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음. 자녀가 당장 변할 거라고 기대는 드리고요. 맞아요. 그게 아버지가 권위를 회복하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네. 네네. 이렇게 질문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상황으로 설정, 실제로 질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각색해서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되 솔루션이 길지 않게 좀 세 문장이죠. 예, 세 문장으로 말미도 맞추고 글자 수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 눈에 금방 띄우고 전달할 수 있겠죠. 잘 만드셨습니다. 7번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상황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자녀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부모님들과 다회기 코칭을 10건 정도 계약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칼럼을 써보자는 제안을 받을 음. 계획입니다. 네, 또한 컨텐츠를 기반한 전자책을 한 권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한 50개 정도 만들면 충분히 책 한 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연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8번 해볼까요?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네, 제가 80% 성장했다고 음,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120%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하게 했고, 자신감을 찾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저를 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멘토링 받으시면서 얻었던 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네, 교수님께서 그 음, 수업 중에 고객의 로열티를 얻기 음, 위해서는 나의 로열티가 음, 필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을 도울 수 있지여야 한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그걸 목표 관리로 나의 그렇지. 자존감을 지킨다라는 말씀 또한 저에게 깊이 새겨진 말씀입니다. 네. 누군가가 우리 사장님께 이런 기업을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콘텐츠까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장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콘텐츠에 집중할수록 고객을 도울 방법이 생기고요. 음, 그리고 콘텐츠가 쌓일수록 자신감도 커지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명확해지면 해야 할 일이 명료해져서 삶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지금 그 줌 채팅창에 올려놓은 주소를 타고 가셔서 지금 발표하시는 김나정 사장님의 발표 페이지 댓글에 질문이나 응원이나 격려나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런 컨텐츠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동기에 많은 분들의 또 그런 격려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에너지를 나올 수 있도록 김나정 사장님 발표하신 자료 댓글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나정 사장님 잘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일단 후련합니다. 후련하세요. 네, 후련하고, 그리고, 그 6주가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주 동안 어떻게 음, 할까라고 막막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후다닥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네, 아쉽기도 하고, 네, 시원섭섭하네요. 그래요. 네. 특히 우리 저 신담이 실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 한마디. 실장님께서 저를 늘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어, 육주를 잘 견뎌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교수님을 또 뵈러 서울까지 갔잖아요. 그것 또한 저에게는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잘하셨어요. 우리 김나정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들으시면서 얻었던 뭐 영감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질문들 첫 번째 131기 김나정 콘텐츠 스쿨 발표 자료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지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132기 이지연 사장님이십니다. 자, 이지연 사장님. 자, 이지연 사장님 여기 지금 링크로 영상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영상은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1분짜리 쇼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만든 컨텐츠 중에 한 가지의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지연 사장님은 수어 길을 안 대요. 수어 통역사입니다. 예. 사실 저도 수어 통역을 실제 하시는 분 실제로 처음 봤어요. 텔레비에서나 봤지. 그죠? 수어 통역을 10년 이상 동안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이지연의 사명은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이지연 사장님은 수어 통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고객으로 잡았습니다. 열정, 행복, 성장을 바탕으로 수어의 길 안내자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멋지죠? 그죠? 이 콘텐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어 통역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 20대 여성입니다. TV에서 수어 통역사를 보고 수어를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수어는 어디에서 배울까요?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30대 여성인데요. 농아인협회에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수료했고 이제 수어 통역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합니다. 필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하는 방법. 이 영역이 앞으로 제가 볼 땐 정말 전도성이 되게 높은 아주 좋은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야인데요. 자, 우리 이지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지연 사장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연 사장님. 오늘은 외모가 예전 분하고 좀 달라지셨네요. 네, 그러니까 미장원 갔다 오셨나 봐요. 발표하신다. 자, 나에게 콘텐츠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컨텐츠 글 하면서 저희가 컨텐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음. 그로 인해 제 삶의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본인이 하는 일이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라는 음,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음, 하면 뭔가 해낼 수 있고요. 음, 지금 하는 제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음. 자,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러 가지 중에서 나의 고객은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었고요. 질문부터 해서 한번 솔루션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읽어주세요. 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TV에서 수어 통역사를 보고 수어를 공부하고 싶어졌는데 수어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네. 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음, 저는 총 세 가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맨 네. 첫째는, 처음에는 음, 각 지역에 보면 농아인 협회라는 음, 곳이 있습니다. 농아인 음, 협회 또는 수어통역센터를 검색해서 찾아가 음, 보세요.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수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배울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수어 전문 교육원이라는 음, 곳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농아인과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는 음, 곳인데 수어 전문 교육원은 수어 교육만 전문적으로 음, 하는 곳이고 지금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북, 경북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어, 그런데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오프라인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QR코드가 되어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하나 공부하셔가지고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공부하고자 하는 분의 문제를 이렇게 좋은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풀고 있습니다. 콘텐츠 발행을 통해 3개월 내 기대되는 상황 세 가지는 이거는 상황 세 가지는 이럴까요? 네. 제가 읽겠으니까 지연 씨가 수어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아니요, 전부 다. 아니요. 네. 그냥 제가 읽을게요, 교수님. 그럼 8번을 한번 수어로 얘기해 볼게요. 자, 7번. 자, 3개월 내 기대되는 상황 세 가지 해보세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음. 저는 80% 정도 성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거 하는 시작한 거예요. 것이 7번 하는 거. 7번. 8번 한 7번. 네. 컨텐츠는 내 컨텐츠를 번 바꾼다. 프리미엄 안녕하세요, 컨텐츠에 선생님들. 제 컨텐츠를 정식 등록해서 10명 이상 구독하게 한다. 구독자의 반응을 보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기획 발행한다. 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수어 공부에 관한 방법을 물어본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8번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수어로 얘기해 주세요. 자, 콘텐츠 코칭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질문이 잘 보세요. 네, 자, 콘텐츠 작성 및 발행 과정에서 저는 80% 이상 성장했고, 시도를 한 것에만 보면 시작이 반이라서 50%라고 하지만 시작했고 콘텐츠 발행하기까지는 저는 80% 성장했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올릴 것이고, 네, 저는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 통역사의 수어를 보고 계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하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건 그냥 말로 해보세요. 우리 저랑 이제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의 길을 더 배울 수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사명문과 비전문을 적으면서 저의 한계를 그 순간순간 잘 넘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두려움보다는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자, 누가 만약에 사장님께 이런 기업 하면 하는 거지 뭐 그 콘텐츠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컨텐츠는 제가 1인 기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사명문과 비전문의 결과물이며 저와 일체입니다. 왜요? 저는 지금 수어를 시작한 지 16년 정도 되었고요. 일만 한 지 13년입니다. 저에게 수어나 빼놓을 수 없는 일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수어 통역을 하시는 우리 이지연 사장님의 콘텐츠에 대한 발표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자, 그 이지연이라고 써 있는 게시판 있죠? 네, 거기 제목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에는 115기 콘스 15기 이지연 콘텐츠의 스쿨 발표자로 써 있는 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 이지연 사장님께 응원, 격려, 아군이 될 만한 댓글을 하나씩 지금부터 남겨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40분 정도 되니까, 네. 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시면 이지연 사장님께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이지연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몇 가지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그 다음에 이 외국인, 그 다음에 이 장애우들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큰 나라가 되려면 영어 공부하듯이 수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또 대우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우리 앞으로 이지연 사장님이 잘 해결해 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댓글에 네, 이지연 사장님 응원하고요. 또 후원도 하시고요.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지연 사장님 오늘 발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6주 동안에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지 소감 한 말씀 얘기해 보세요.
사실 맨 처음에는 되게 엄청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은 이 창작하는 과정도 쉽진 않았는데 하나하나 창작물을 해내가면서 너무 이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음, 되면서 이거 해 나가면 정말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는 음, 자신감도 같이 업되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지연 사장님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다 서로 힘이 되고요. 큰 아마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연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은 손태근 사장님 갈게요. 네. 손태근 사장님. 여기는 작성 중이라고 써 있는데 다 작성하신 거죠. 그죠? 예. 손태근 사장님은 IT 프로그래머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독서, 재테크, 백만장자 이런 어떤 부자들의 원리를 독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여기 1분 자기소개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손택은 119기고요. 백만장자 성장 아카데미입니다. 손태근의 사명은 경제적자 위의 삶을 결심한 월 수입 200만 원 이상인 50대 분들. 고객이 되게 명확하죠? 월 수입 200만 원 이상인 50대 분들에게 본인의 지혜 성장, 상조를 바탕으로 분명한 부자의 성과 지식과 실행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의 대표 콘텐츠들 여기 10가지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부자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50대이고 투자 자금 1,000만 원 모았는데 어떻게 자산을 늘려야 될까요? 야, 이런 질문은 되게 좋죠. 아무나 답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진짜 유료 콘텐츠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50대이지만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자기개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잘하셨습니다. 우리 손태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 네, 6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손태근 사장님에게 콘텐츠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 저 자신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과 경험, 정리정돈이기도 하지만 또 그걸 나누어서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활동입니다. 그죠.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뭡니까? 목표 관리시군요. 뭐가 가장 도움이 되셨어요? 목표 관리가 그냥 내용은 간단한 음, 하지만 이걸 매일 쓰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콘텐츠 1인 기업이다에 깨어 있고 오늘 콘텐츠를 2개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 음. 깨어 있고 그게 저한테 이제 은근히 압박을 줘서 콘텐츠 만들고 블로그 포스팅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게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컨텐츠 볼까요?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급여 200만 원 이상의 50대가 고객인데, 자, 질문부터 읽어봐 주세요. 예, 50대이고 매월 저축 가능한 돈은 100만 원 정도이며 15년의 기간 동안 10억 자산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 내에 10억 자산가, 월 100만 원 넣어서, 그 1년 해봤자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15년 내에 10억 자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 이게 이제 100만 원씩 저축하면 달리로 적금하면 8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음, 1억 자산가가 되기 위한 이제 음. 기초를 갖추는 네.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음, 가계부를 작성하고 음, 그다음 이제 시간을 단축하려면 수입을 좀 더 높일 노력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음, 뭐 그다음에 인맥 같은 것들에 음,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제 어, 매월 이제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이제 종잣돈을 1천만 원 모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종잣돈은 적어도 9년 이상 이렇게 투자에 묻어둘 수 있는 돈, 그걸 말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모으면서 이제 실력과 성과가 검증된 부자 성공자에게 수업료를 내고 투자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천만 원이 모아지면 1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천만 원일 때는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천만 원을 모아서 모으는 거를 이제 5번에서 9번 정도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왜 5번에서 9번이냐 하면 이게 이제 지식이 더해지고 코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받아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간을 이제 10년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5년을 모아도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공부, 코칭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1억 원이 모여지면 이제 10억 원을 늘리는데 이때는 이제 투자의 규모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실패가 자산가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뭐 하면서 이제 모든 투자들이 다 성공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이제 실패에서 어떻게 이제 또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경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문제에 이제 사장님께서 찾은 이런 솔루션을 이제 콘텐츠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자, 7번 한번 해볼까요? 콘텐츠 발행을 통해 3개월 내에 어떤 상황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장 독서 모임에 회원 20분이 모집되었다. 12주 과정에 6만 원씩 해서 20분 모집하는 거. 그리고 이제 12개월 만에 종잣돈 1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100분이 신청하신 거. 그리고 콘텐츠를 보고 중소기업에서 12회의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회당 100만 원. 좋습니다. 사장님은 콘텐츠 코칭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저는 콘텐츠의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생겼고 콘텐츠의 콘텐츠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1인 기업이 저의 삶, 제가 극복한 경험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시작해서 점점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걸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라는 무게 중심을 얻어서 600% 정도 성장했다고 오,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 작업을 하기 전과 콘텐츠 작업을 한 뒤에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있었어요? 일단은 생각의 한 7, 80%가 콘텐츠를 뭐 만들지?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느라 시간을 보내셨군요. 예. 그래요. 저랑 멘토링 받으시면서는 어떠셨는지? 예, 꾸준히 이제 콘텐츠를 음. 만드는 힘이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네요. 음. 콘텐츠는 37개 정도 만들어졌고, 네. 예, 블로그 글은 제가 한 27개 정도 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성장 아카데미에 이제 무엇을 담아야 할지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 선명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나의 콘텐츠다. 그거에 이제 집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이런 기업 하는데 그 콘텐츠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왜 콘텐츠가 필요합니까? 그럼 사장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사명을 고객과 음, 함께 완성해 가는 음, 과정의 공유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제 고객님들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경험을 음, 공유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 제 콘텐츠 백만장자로 자산가로 성장하고 음. 싶은 분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을 하더라도 자유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태근 사장님이 본인이 터득한 백만장자, 재테크, 부자 되고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그 어떤 지혜를 많은 고객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손태근 사장님의 카페에 올린 글의 댓글에 한번 남겨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분에게 어떤 격려와 응원과 질문도 좋습니다. 격려와 응원과 질문의 댓글을 지금부터 달아드리겠습니다. 손태근 사장님이십니다. 손태근 사장님이십니다. 네. 자, 손태근 119기 손태근 콘텐츠 코칭 스쿨 발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자, 들으시면서 어떤 의미가 하시는지. 네, 질문도 좋고요. 또 질문도 좋고 응원, 격려 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단계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태근 사장님 오늘 발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저는 이제 이 과정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잘 보여서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됐고요. 음, 이게 오늘 이게 할 수 있을까 막 두려운 마음도 음, 있었지만, 야, 정말 제가 이제 큰 발걸음을 뗐구나. 음. 어, 그런 출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손태근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잘하셨죠? 네. 그냥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의 얘기를 나누거나 부자 콘텐츠를 다룬 사람은 다 부자인가? 그럼 부자는 누구인가? 저는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살면 뭐 부자, 못 살면 가난이 아니죠. 잘 살아간다는 건 지금 손대건 사장님처럼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선 한아름 사장님과 먼저 할까요? 맨 위에 한아름 사장님이십니다. 한아름 사장님 계시죠? 네, 한아름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 계시는데 우리 한아름 사장님이 네, 여기 쇼츠 올라가 있습니다. 저거 자막도 처리하고 예쁘게 했네요. 네, 그래요. 네. 네, 되게 잘하세요. 일단 외모가 출중하십니다. 아주 예쁘셔서. 네. 엄마 이거 되게 잘하셨네. 닮았습니다. 네, 엄마. 퇴직을 앞둔 60대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셔야죠. 네. 자,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거나 뭐 다른 걸 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컨텐츠가 없이 영상 편집하느라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한아름 사장님은 132기고요. 강의하세요. 시니어 스마트 스쿨의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한아름 사장님의 사명 볼까요? 한아름의 사명은 디지털과 친해지고 싶은 60, 70 시니어들에게 성실,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콘텐츠에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이 있어요. 퇴직 후 분식점을 개업한 60대 중반부도 있고요. 건강관리에 관심인 60대 중반 여성도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있는 70대 남성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좀 시니어급들이죠. 이 시니어들이 디지털에 관련되어 갖고 있는 의문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겁니다. 자, 우리 한아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장님께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네, 저에게 콘텐츠는요, 고객의 삶을 들여다보는 음, 돋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6070 시니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겉에서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음, 근데 이 콘텐츠 과정에서 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과 과정이 있어서 저에게는 이 콘텐츠들이 고객의 삶을 들여다보는 돋보기였다라고 대답을 적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네, 저는 그룹 코칭이에요. 어, 왜요? 이것도 위에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음, 한데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주변에 피드백이 너무나 음, 필요했어요. 근데 음, 그룹 코칭을 하면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이제 저랑 다른 시각으로 음,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코칭해 주시고 이제 피드백 해 주셔서 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제가 앞으로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좀 음. 명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객은 디지털 활용하여 일상을 쉽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6070 시니어들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발표 콘텐츠 한 가지 들어볼까요?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네,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음, 현재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고요. 전업주부인 아내하고 둘이 살고 음, 계신데요. 이분이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음, 해야 할지 굉장히 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지식 창업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직업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음, 과연 60대인 본인도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을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고 이런 분이 은근히 많거든요. 60대가 노인은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얘기해 보세요. 네, 첫 번째는요, 내가 친구에게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뭔지 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처음에는요, 온라인상에서 절대 다수의 익명에게 내 콘텐츠를 선을 보이겠다라는 부담을 음, 가지시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나랑 친한 친구에게, 음, 이 중에 친한 친구에게 30분 정도만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예를 그렇군요. 들면, 음, 뭐 내가 퇴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직장 이야기도 좋고요. 음, 아니면 주말마다 가시는 뭐 낚시나 등산, 음, 골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요즘에 좋아하시는 가수나 노래 이야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막 콘텐츠를 만드시려고 하면 힘드시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점점 음,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음, 콘텐츠화 하시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그죠?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처음에 본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글로 작성하시는 게 사실 작성이나 맞아. 수정을 하시기에가 조금 편해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글을 작성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시니어분들 중에는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음, 카메라를 켜두시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만드셔서 그대로 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이 종종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 손에 닿는 왕초보를 위한 온라인 멘토를 음, 만나셔서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온라인에다가 뭔가를 올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반응이 음,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보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통을 진짜 중요하게 그렇지. 생각하시거든요.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내가 먼저 나보다 몇 달 먼저 시작하신 분들께 댓글을 달거나 음, 관심을 갖고 소통을 좀 시작을 하시면 그분들도 분명히 다 내가 겪어온 음, 그런 길들을 다 겪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찝어주시고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언젠가 음, 꼭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죠? 때문에 내 손에 닿는 온라인 멘토를 온라인에서 찾으셔서 만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 질문에 지금 되게 간략하게 답을 했죠. 이렇게 간략하게 답을 하는 게 메인 컨텐츠가 되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우리 아름 씨가 원하는 상황은 뭐예요? 네, 저는 먼저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음. 일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아, 정기적으로 주 2회 스마트폰 활용하는 강의 요청이 좀 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활용법 교재를 판매해 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 동구거든요. 음,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음, 어 아직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 같은 것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음. 좀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가까운 울산 동구에서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 세 분을 찾아서 세 어, 분과 계약을 실제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장님은 콘텐츠 코칭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네, 저는 50% 음, 성장했다고 적었는데요. 전체의 50%라기보다는 음,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에서 음, 5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 음, 이전에는 제가 콘텐츠나 고객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음, 건지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보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이제 시작이고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로 음, 50% 성장했다라고 그래.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멘토링 받으면서 얻은 점들 세 가지는 뭐예요? 네, 첫 음, 번째는 솔루션을 세 가지로 그렇지. 명확하게 전달하기입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하고 음,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항상 음, 글이나 콘텐츠가 장황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전달하라고 하셔서 그게 제일 1 번으로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솔루션의 운율을 음, 맞춰라."라고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삶 속에 들어가서 고민해라."라고 조언해 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이런 기업하는데 콘텐츠 왜 필요합니까? 라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콘텐츠는요, 나를 알리는 온라인 그렇지, 이력서가 맞아요. 됩니다. 네, 요즘에는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내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를 알리는 온라인 이력서가 되기 때문에 음,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포화된 시장에서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브랜드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아름 사장님 강의하시고요. 강의하시는 콘텐츠의 주제를 고객을 시니어들에게 두었습니다. 그 마음도 참 너무 갸륵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노인이나 외국인이나 장애우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이 노인들이 그냥 뭐 돕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로부터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느냐 라는데 이제 주제를 다셨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한아름 사장님의 발표 자료 댓글에 응원. 예, 뭐 이런 말 한 말도 되게 좋아요. 내용 좋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군입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예. 나는 당신의 남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나는 당신의 누구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이런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콘텐츠 콘치스쿨에 오셔서 콘텐츠 만드셔야 돼요. 예, 이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질문들을 잘 남기셔야 됩니다. 자, 남기시기 바라고요. 아군으로서, 네, 격려자로서, 동기로서 남겨주시고요. 자, 아름 씨 오늘 발표하면서 소감 한 말씀. 저 지금 연습할 때마다 너무 많이 떨렸는데 그 이유가 음, 있어요. 제 음, 지인들도 오늘 많이 들어오셨고 저희 엄마가 음. 들어오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너무 막 진짜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음, 어쨌든 제가 항상 요즘에 올리는 콘텐츠의 한 절반은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 1호 고객입니다. 음. 그래서 네, 엄마가 계시지만 네, 고객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네. 6주 과정이 너무 음, 쏜살같이 지나가서 아쉽고요. 그지. 인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응원합니다. 라는 글을 제가 여기 채팅창에 올립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화요일 발표 자료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 우리 한아름 사장님의 발표하신 글 댓글에
잘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아름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 어떤 이런 자리에서 들으면 저분은 처음부터 잘했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했지. 저분은 딱 보니까 처음부터 잘했네. 라고 얘기하는 분에게 우리 아름 씨 한마디. 저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말 의외네. 어, 좀 의외네.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진짜 해나가시는 과정도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맞아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나혜나 사장님 가겠습니다. 네. 우리 나혜나 사장님 아주 멋진 분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이시고요. 네.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자, 볼까요? 네. 우리 나혜나 사장님은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 130기고요. 온라인 지식 숲이라는 브랜딩을 갖고 계시고 카카오 채널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나혜나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마케팅하고 싶은 3040 소상공인들에게 진정성, 서포트, 자존감을 바탕으로 홍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돕는다. 네. 홍보에 방점을 두는데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대표 콘텐츠 되게 많이 만드셨는데요. 보면 1번 48세 딸 둘 키우는 주부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팥죽집 이어받아 장사하고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자주 살 수 있도록 광고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되게 디테일하죠. 그죠? 예, 질문이 되게 디테일합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44세 남성 바버샵. 이게 이제 저거죠. 그 이발소. 네. 신규와 기존 고객을 다 잡을 수 있는 광고 이벤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이분은 행동으로 답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우리 나혜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연아입니다. 자, 나혜나 사장님께 콘텐츠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콘텐츠란 제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음, 그 이유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사업장이 홍보가 되고 유입이 되고 우리 대표님들의 사업장이 성장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많이 성장되고 있는 우리 아, 대표님들의 그래서 그걸 사업장에 보면 행복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유입니다. 네,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저 보면 해나 씨 보면 늘 행복하십니다. 네.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콘텐츠 발행이랑 그리고 멘토링, 그룹 코칭이었습니다. 네. 왜요? 네. 왜 그리고 왜 제가 콘텐츠 발행을 하면서 좀 저의 고객들이 다양한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모든 업체들이 저의 고객이시거든요. 네, 그 업체들에서 솔루션이 바로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음, 이 콘텐츠를 발행함으로써 제가 생각하면서도 바로 저의 그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바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음, 좋은 도움이 되었고요. 네, 음. 그리고 그룹 코칭을 통해서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셨군요. 자, 준비하신 콘텐츠 하나 보겠습니다. 고객은 온라인상에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서 SNS 홍보고 싶은 3040 소상공인입니다. 자, 질문 얘기해 볼까요? 네. 네, 44세 남성 바버샵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신규와 기존 고객을 다 잡을 수 있는 광고 이벤트를 어떤 것을 하면 음, 좋을까요? 네. 네, 솔루션은 음, 1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쿠폰 발행을 해보세요. 음, 2번 1대1 대화를 통해 고객 관리를 해보세요. 3번 비즈니스 인증을 받아서 지면 광고를 시작하세요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마케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마케팅의 방법을 알면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를 발행하는 걸 3개월 이내에 원하는 상황이 뭐예요? 비전이죠. 3개월 이내에 기대되는 상황. 첫째, 첫째, 콘텐츠를 보고 주 1회 고정적으로 회당 60만 원 강의가 들어온다. 두 대박이죠. 번째, 고정적으로. 네, 두 번째. 콘텐츠를 보고 셀프 마케팅 전자책이 발행이 된다. 음, 네, 세 세 번째. 번째, 콘텐츠를 보고 월 70만 원짜리 계약이 2건 성사된다. 어때요? 이런 생각하면
콘텐츠 매일 잘 만들만 하겠죠? 네. 네. 몇 프로 성장하셨습니까? 200%? 네, 몇 프로 네. 성장하셨어요? 사실 저도 50%로 했는데 음. 200%로 바꿨어요. 그 이유 중에 왜요? 하나는 갑자기? 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개가 제일 제가 많이 성장했던 거의 음. 기준점이 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1번은 네, 콘텐츠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브랜딩 방향성이죠. 그래서 음. 브랜딩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주제. 보통 블로그 발행을 할 때 매일 뭘 써야 될지라는 거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너무 풍부해져서 쓸 게 차고 넘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업태에 맞는 솔루션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50%가 아닌 200% 성장한 저를 그래요. 네, 건강했습니다. 멘토링 매주 받으면서 어땠는지. 네. 네, 저는 첫 번째 콘텐츠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 제목에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브랜드의 자양분을 심어줄 수 있게끔 초석을 심어주셨습니다. 네. 이런 기업 하는데 콘텐츠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장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나만의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노하우를 나누게 되면서 기법까지 됩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표님들의, 우리 사장님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본인이 마케팅을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디테일한 콘텐츠를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죠? 유튜브도 하시고요. 인스타, 블로그 아주 다양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자, 지금 나혜나 사장님이십니다. 나혜나 사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예, 나혜나 사장님, 나혜네 콘텐츠 스쿨 발표에 가셔서 댓글로 많이 다셨네요. 엄청 많이 다셨는데. 예. 자, 밑에 격려와 응원의 또 질문의 이야기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려주십시오. 네, 나혜나 사장님이십니다. 나혜나 사장님. 네, 여기 보니까 아주 댓글창이 난리가 났네요. 뭐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한 부분이에요. 고객무질 제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나이나 대표님 믿어요.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나이나 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요즘 직장 잘 다니세요? 예, 원잡, 뭐 투잡, 쓰리잡 아주 부지런하게 뛰시는 분입니다. 본인의 마케팅의 영역을 콘텐츠로 증명해내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먼저 일단은 교수님께 이렇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갑자기 그리고 어디 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좀 저의 진짜 그 자양분의 초석이 사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코칭해 주는 것도 아닌데 교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초석이 심어져서 너무너무 감사 인사 말씀을 음. 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많이 떨려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네, 그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시간 내주신 우리 기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네, 기빈 맞으시죠? 네, 음. 그래서 어, 저의 콘텐츠 통해서 많이 성장한 저 음. 자신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나이나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시간 너무 잘 지켜주시고, 예, 준비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강옥 사장님 가겠습니다. 네. 서강옥 사장님은요, 네, 공무원이시고요. 지금 30년 차? 그런가요? 30년 차 공무원이시고, 아주 공무원으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이제 정치, 정책, 전략 이런 쪽에 되게 노하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132기 성황사전에는 누구나 정책연구소의 정치나 전략 기획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명 선언문 정치에 입문한 이에게 그죠? 우리나라엔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본인의 공정과 신뢰, 배려를 바탕으로 가치관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돕고자 한다. 명확하죠. 그죠? 예. 그래서 고기의 대표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해볼까요? 네. 여기 3번 볼까요? 저는 4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 문화를 정립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의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정치를 만나 그분에게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 또 하나는 네. 여기 저는 50대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정치하시는 분이죠. 제가 지역의 하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죠.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성광옥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퇴근하고 오셨어요? 오늘도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또 역할을 맡으시면서 아주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잘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서광웅 사장님께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컨텐츠란 상장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좀 이런 위에 지금 예시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있는 사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답도 정해진 답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렇지. 예, 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음, 많이 그래, 좀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려운 창작물이셨군요. 네, 네, 어려운 일을 아주 어렵게 하셨습니다. 네. 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지난번에 저희 그룹 음. 코칭 해주실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답이 다 같아도 괜찮다. 질문은 달라도 음, 답은 같아도 음. 괜찮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 그죠? 예. 왜냐면 이제 질문은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대답은 어떤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옥 씨의 철학일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럼 철학은 일종의 뭐 진리까지는 안 가도 보편성을 좀 많이 띌 수 있고 그 질문들의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핵심 콘텐츠 한 가지는 흥미진진합니다. 50대 공무원인데 퇴직 후에 시운하라는 권유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50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고객인데 자,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저는 50대 공무원입니다. 제가 퇴직 후에 시의원을 하라는 권유를 주변에서 받았습니다. 음. 제가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멋집니다. 네, 아직 시의원이 된 건 아니죠? 그, 되고 네. 싶은 거죠. 네. 이제 투표에서 이제 선거로 되는 건데, 그죠? 자, 세 가지. 첫 번째, 뭘 바꿔야 됩니까, 이분이? 솔루션에서 첫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음, 경청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다. 음,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음,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은 음. 잘 듣고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공무원이면 한 30년을 이렇게 살았을 텐데, 네, 이게 잘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음. 쉽지 않을 땐 우리 서강욱 어렵, 사장님을 찾아가서 비싼 돈의 컨설팅비를 내면 돈만큼 바뀌겠죠. 네, 좋습니다. 경청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네. 자, 이렇게 콘텐츠를 잘 발행하셔서 3개월 내에 어떤 상황을 원하시는지. 첫째,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 20, 30대가 정치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받는 리더가 많아져서 좋은 직장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세 번째는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떠세요? 3개월 이내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 강욱 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가 그 컨설팅을 되게 잘 해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분야든지 코치나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멘토는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알려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코칭 통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저는 한 50% 성장했다고 음, 보는데요. 조금 제가 핑계지만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음, 집중하지 못해서 50%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요. 멘토링 받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자, 멘토링 받으면 제가 무슨 얘기 자주 하던가요? 네, 멘토링 받으면서 느끼신 점? 매주 그래도 멘토링 해주셔가지고 목표 음, 관리나 이런 거에 전념하라고 말씀해 음, 주셨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음, 고객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창의적으로 그렇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를 알게 돼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음, 아니,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죠. 네.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음, 그죠? 예. 사람들이 제 10분 경영을 들으면서 저 사람 원래 저렇게 하고 이게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베끼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이기 때문이다. 바닥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누군가가 이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 골치 아프게 꼭 필요합니까? 라고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만의 독특한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제공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나만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이런 분야의 컨텐츠 많이 못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할까라고 하는데 그 공직에서 주는 직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 본인의 강점까지도 아마 저는 충분히 거기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올리신 분 사장님의 성함이 서강옥 사장님, 서강옥 사장님. 자, 한번 서강옥 사장님 자, 올리신 자료 밑에 댓글로 응원을 한마디 해주시고요. 질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현미 사장님이 오늘 발표하세요? 아니면 일요일 날 발표하세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네, 오늘 부가세 친구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네. 발표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자, 쭉 올려주시고요. 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분이 우리 서강옥 사장님이십니다. 서강옥 사장님. 자, 발표 자료에 뭐,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모든 분들이 다 정치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콘텐츠는 돈이 된다, 트렌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약간 꼰대 생각이에요. 지금은요, 이 온라인 디지털의 시대에서는 시장성이 없는 콘텐츠는 없습니다. 관건은 내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그 시장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지 이미 놓여져 있는 시장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랑 이제 상담을 받으면 해외에 계시는 분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상품도 고객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플랫폼에서 뜨는 상품들을 쫓아다니면서 10년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럼 어려워요. 예. 그러면 내 상품이 없으니까 지속할 수도 없고 뭘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약간 운에 맡기는 그런 걸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그건 둘째 보고 내가 진짜 하고자 하고 의미를 둔 분야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잘하셨습니다. 서강욱 사장님 오늘 발표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콘텐츠 스쿨 배우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되게 음, 체계화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창작하는 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음.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우리 서광훈 사장님 잠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직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네. 네, 자, 우리 서광훈 사장님 자기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게 단데요. 아니, 공무원 27년, 공무원 네. 27년 타고요. 어디 근무하시고, 전산직입니다. 네. 시흥시청입니다. 네? 시흥시청입니다. 네. 네. 시흥시청에 근무하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맡은 새로운 직무가 뭐예요? 관광축제팀장 됐습니다. 관광축제팀장. 네. 네. 축제부, 시, 시흥시에 뭐 네, 유명한 축제가 있나요? 그 갯골축제하고 거북섬 축제라고 이제 어, 네, 사계절 축제 거북선 축제? 들어갑니다. 거북섬이라는 그 시화호 아, 있는데 거북섬. 네, 거북섬이 있는데요. 거기 사계절 축제도 하게 돼가지고요. 조금 365일 축제하게 그래요.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축제를 또 멋있게 하시고 워낙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콘텐츠도 꾸준히 만드시면서 더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광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발표는 여기까지. 시간도 아주 칼같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일요일을 기대했어요. 일요일 날 저녁 때 진짜 기대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오늘도 많이 놀라셨죠? 한번 오늘 그 들으신 거 잠깐 우리 한 5분만 우리 조금 오신 분들 느낌 소감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들으시면서 우리 양선미 사장님이 71기신가요? 71기요. 네, 71기 양선미 사장님 네. 들으시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예, 어, 앞으로 저도 가야 할 길이라 음, 아마 맛배기로 왔는데요. 음, 너무나 말씀들을 너무나 음, 잘하셔가지고,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사장님들의 그 매력이 있으셔서 음,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이제 개인 블로그까지 가서 제가 뭐 도움받을 게 있나, 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많이 떨렸는데요. 저도 가야 할 길이지만 앞서간 선배님들 수료 축하드리고요. 정말 다들 멋지십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기억나시는 누구의 콘텐츠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네, 저는 누구요? 아까 늘 아까 한아름 대표님, 아, 예, 이게 6070의 문제가 아니라 음, 50대인 저도 음, 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데, 젊은 직원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음, 아까 뭐라 그럴까, 저도 한 3개월 좀 집중을 하면서 가끔 쓰다 보니까 계속 까먹는단 그렇군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펴내는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그래요. 쏠깃했습니다. 네, 우리 한아름 사장님의 귀한 네, 고객이 되어 주시길. 네. 네. 그다음 우리 김혜지 사장님, 오늘 일찍 하셨네요. 네. 네. 오늘 앞서가지고 하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직 저도 명확하게 어떤 고객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는데 응.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근데 이렇게 콘텐츠 들으면서 대략적으로 조금 이제 그려지는 것 같고, 음.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잡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뭐 콘텐츠란 해가지고 여러 말씀들 음. 들으면서 저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구나. 음. 좀 약간의 좀 이해? 이제 어, 예, 이해가 약간 됐다는 거지 다는 알았다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럼요. 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완벽한 게 어디 이렇게 있겠어요.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한다라는 게, 그럼요.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죠? 아름답습니다. 또 예, 이게 전부가 감사합니다. 아니라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말씀도 감사합니다. 우리 정서영 사장님, 134기 정서영 사장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다 발표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완전 프로들 같고요. 완전 오, 전문가 같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음, 이 콘텐츠를 하면서
뭔가 주제가 정해져서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서강욱 사장님 체계화됐다. 그렇지. 이런 말들이 쏠깃하더라고요. 사실 어, 저도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뭔가 음, 명확함이 없고 음,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했었는데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니까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 네. 근데 발표 한 분 한 분 다 너무 그 컨텐츠들이 다 각각 하는 일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다양해서 오늘 그죠? 정말 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할까? 우리 134기 정승환 사장님 잘 들으셨어요? 어때요? 1번 자신감이 올랐다. 2번 자신감이 떨어졌다. 1번 자신감이 올랐다를 오케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백패킹 아웃도어 관련돼서 블로그를 이제까지 좀 키워왔었었는데 3년간.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작성했던 게 모두 다 컨텐츠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발표하신 그 컨텐츠 스쿨 15기 컨텐츠 발표에서 모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컨텐츠와 어떤 고객으로 다가갈 것인가 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 또 무엇보다도 열정과 또 그 발표하시면서 행복하신 그런 얼굴이 딱 그죠? 보였는데, 맞아요. 예, 어찌되었든 이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그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제대로 보셨어요. 예, 우리 정승환 사장님은 군인이세요. 그 지금 대구 밑에 경상입니다. 예. 경산. 예. 대추 많이 나오는 경산에서 군 생활을 장교를 하고 계시고 이제 곧 이제 전역을 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백팩 아웃도어 제품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들을까요? 우리 천안의 우리 임은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은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은실님은 아직 1인 기업은 안 하셨는데 자녀를 지금 자녀를 그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죠. 저기 우리 131기 김나정 사장님도 홈스쿨링을 하시는데 은실 씨의 아이들이 조금 더 어리긴 합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은실 씨도 그 저랑 코칭을 받으면서 카페에다가 컨텐츠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홈스쿨링에 대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오늘 이제 다른 분들 걸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다들 한 분 한 분 다 성장해 가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성장하셨다고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되게 멋지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도전이 되시길. 네. 네. 우리 이마린 사장님, 네. 바쁘신데 왔다 갔다 다 들으셨어요, 그래도? 이마린 사장님은 오늘 들으시면서 누구의 컨텐츠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저도 한나름 대표님. 진짜? 오늘 아름 씨가 인기 짱이네. 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저도 복지관 강의를 많이 가면은 그분들이 그거에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잘 잡아하시고 실질적으로 니즈가 되게 많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일요일 거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하셨던 그 카페 페이지에 제가 줌 주소만 바꿔서 그대로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 7시니까요. 시간 맞춰서 접속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일요일 날 발표하시는 윤숙기 사장님이 오늘의 소감과 일요일 날 이제 15기 B팀의 발표회를 초대하시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윤숙기 사장님. 네. 오늘 다양한 컨텐츠들을 듣고 도움이 많이 되고 배움이 되네요. 모두 존경스럽고 한 가지 시작할 때의 표정과 지금의 표정에 많이 좀 다른데 자신감이 많이 묻어나고 스스로 행복해하고 뿌듯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었고요. 네. 지도해 주신 김영환 교수님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아름 오늘 한아름 오늘 아름 씨 대박이네. 굉장히 공감이 크게 느껴졌고 가슴이 찡했어요. 예. 그래서 그 컨텐츠 잘 키워서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또 나머지 분들도 한 분 한 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함께 잘 성장하기로 하고요. 일요일에 네, 콘스 15기 B팀 발표가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정성껏 발표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고 스스로 잘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오늘 오신 분들은 빠짐없이 와주시고요. 네, 네. 그냥 오시는 거 아니죠? 같이 오셔야죠. 네.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교수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에 이렇게 출석이라도 부르실 것 같은. 네. 기숙사 사감님의 모습으로.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콘텐츠를 좀 고민하면서 상담을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분의 질문을 듣고 저도 뜨끔했어요. 그분은 이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이른격 과정도 하셨고 근데 이제 자기가 콘텐츠에 너무 고민한다. 근데 이제 보통 고민하면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뭐 수익이 될까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본 질문이 이 콘텐츠가 꼭 돈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역으로. 그래서 그렇진 않죠.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되는 콘텐츠보다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는 세상은 되게 불공평하고요. 세상은 원래 되게 문제가 많고요. 세상은 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노력의 목적이 세상의 문제면 어때요? 그게 가장 적합한 거겠죠. 네,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요를 창출해야 돼요.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오늘 이제 고등부 열정 캠프도 끝나고 이번 주에 이제 초중등 SPL도 끝나면서 이 아이들한테 진짜 막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이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호주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예, 우리 지금 이번에 이른기업 135기인가 4기에 하시는 사장님의 자녀인데 호주에서 왔어요. 어저께 수료할 때도 진짜 왔었고 발표회도 했었는데 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은요. 암 환자를 위해서 공부한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딱 보면 무슨 뭐 의사가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는 공부하는 목적을 그냥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그게 한숨 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공부나 사업의 목적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그 콘텐츠들도 어느 게 돈이 되냐를 떠나서 이분들의 콘텐츠가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지 않나요? 살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의 3대 문제 얘기했었죠. 네, 외국인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근데 오늘 발표하신 사장님들의 콘텐츠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이미 2가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얼마나 돈이 돼요? 세상에 블로그를 하면서 돈이 된다고 하는 그 수익화에 줄을 쓴다면 그 블로그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거죠. 네.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려야 돼요? 돈 되는 글을 올려야 돼요? 고객이 도움이 되는 글들을 올려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거나 블로그 하는 뭐 특별한 방법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스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그 콘텐츠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아주 귀한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웃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요일 저녁 때, 네, 일요일 저녁에 또 의미 있는 콘텐츠를 듣기 위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되는 건 6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그냥 강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막 쥐어짰어요. 솔직히 이 복잡한 생각을 다듬으려고 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만둘까? 포기할까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실제로 포기한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작의 공통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건 뭐죠?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남들도 여러분들처럼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쥐어짜야 됩니다. 그 정도 쥐어짜는 경쟁력 없이 사업해서 돈 되는 수익화된다는 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비전에 맞는 일이라면 어때요? 쥐어짤만 하겠죠? 예. 그렇게 쥐어짜서 나오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 경영 들으시면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나왔어요? 프리미엄 콘텐츠 보면서 이 솔루션 너무 기가 막혀요. 교수님 원래 잘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저는 쥐어짜고 있습니다. 어떤 10분 경영은 질문 만들어 놓고 답변 만드는데 하루 이틀 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시겠지요. 그렇죠. 불편한 일은 어떻게 한다? 불편한 그렇죠. 대로. 근데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한 것으로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불편하게 한 것 때문에 그분이 그 콘텐츠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콘텐츠에서 얻는 어떤 비용, 이거는 진짜 살벌의 피해예요. 그분들이 성과를 내는 거라면.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고, 이제는 다음 단계 이제 프로 CEO 과정에 오셔서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떻게 수익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른기업에서 멘토 인터뷰를 만나는 분들이 다 콘텐츠가 있죠. 또 그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는 거와 달리 콘텐츠 자체가 이제 OTT 형태의 구독형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고객들과 끈끈한 관계와 찐판 관계를 만드는데 잘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 수입이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일이 많을 땐 바쁘고 없을 땐 없고, 그죠? 근데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형 플랫폼에서 수익을 거둘 땐 이제부터는 즉히 안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유한 경영이 아니라 무한 경영으로 돌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통해서 얻는 금액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만나는 금액보다는 이렇게 축적형, 구독형 이런 구독이 앞으로는 중심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도 멜론이라는 데서 OTT죠. 다 구독형 콘텐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준비를 해보시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프로 과정에서는 이제 고객 관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좀 더 사업의 시프트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나씩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우리 오늘 발표하신 사장님들만 잠깐 남으시고 우리 나머지 사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 나정 씨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현 섭섭하고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져서, 네, 해야 될 일들의 투두 리스트가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손태근 사장님. 오늘 거의 막 급하게 벼락치기로 수정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저는 일단 콘텐츠 만드는 습관 훈련해서 습관 가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투두리스트 만들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름 씨. 네, 머리가 너무 하얗습니다. 뭐야, 오늘 인기가 가장 짱이었는데.
머리가 하얘어요. 사실 엄마를 초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까 7시 넘어서 엄마한테 카톡을 한번 살짝 보내봤거든요. 그 일하실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바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더 긴장돼가지고. 요즘에 제가 뭐 어머니가 하나 누구였어? 아까 들어오신 분 중에? 김정민 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마 카메라 껐다 켰다 하셔가지고 아마 못 보셨긴 할 텐데 엄마 요즘에 제 뭐 하나 오늘 궁금해 하셨을 거거든요. 엄마 인스타도 보고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데 자꾸 저런 걸 올리지? 이제 궁금해 하셔서 그래서 초대를 해드렸는데 엄마도 잘 보고 가신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옥 씨, 아유, 바쁘신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 거 잘하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빠지고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우리 지연 씨. 6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원하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처음 올렸을 때 참 되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연아 사장님. 네. 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데도 그래도 꾸역꾸역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꾸역꾸역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콘텐츠 이렇게 만든 건 좀 틀을 짠 거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완성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프리미엄 콘텐츠도 여시고 블로그도 여시고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신 분도 여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1분 영상을 많이 안 올리셨는데 아마 용기가 안 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유료로 구독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완벽할 때까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습관이 아직 안 됐어요. 습관할 때까지. 습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처음부터요. 여러분들은 습관이 되어 있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유료 콘텐츠, 이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콘텐츠를 유료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적으로 꾸준하게 발행한다.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아는 콘텐츠가 맞을까? 누가 보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 했잖아요. 근접도 못해요. 근처도 못 갑니다. 네, 근처도 못 가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감입니다. 내가 진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현장에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이걸 가져가는 게 뭐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예.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 CEO 과정입니다. 프로 CEO 과정에서는 더 깜짝 놀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를 가지고 뭘 한다. 콘텐츠를 기반에 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하드웨어가 되거든요. 그럼 이 하드웨어만 계속 있으면 돈이 안 돼요. 돈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이 하드웨어 위에 이벤트를 벌려야 되고요.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드웨어도 강화가 되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수익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배우고 특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콘텐츠 만드느라 소홀했던 부분이 고객 관리입니다. 물론 이제 SNS에서 이렇게 뭐 1만 팔로워 만들고 이렇게 유명해.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프트에 중요한 건 시프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고객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한 이 콘텐츠 기반으로 한 세미나나 커뮤니티나 모임이나 이게 충성이 돼야 돼요. 그럼 단기간에 수익이 만들어지고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프로 과정 때는 어떻게 발표해요? 오프라인 발표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여러분들 초대하고요. 그분들이 느끼고요. 그리고 가입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걸 미루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 CEO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뵙도록 하시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단계 돌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코칭 멘토링은 일단 오늘까지 일단 1달러. 그 다음에 프로 과정이 아마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기간 전까지 한 3주, 2주에서 3주 정도는 이제 멘토링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루틴대로 가셔야 됩니다.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 관리를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죠. 목표 관리를 하고요. 카페에다가 못 이루어도 목표 관리의 날짜를 올리는 것에 자존심을 거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중요한 보루다. 오늘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카페에 목표 관리의 날짜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연결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프로 과정에서 만났을 때 틀려요. 이게 뭐 당연히 올라갔다가 그만 떴으니까 이제 안 하니까 옛날처럼 돌아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사실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 과정 하기 전에 한번 지방이 서울에 올라오시거나 콘텐츠 코칭하고 이제 프로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하고 유튜브 촬영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일정을 잡으셔서요. 한번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고, 우리 나정님은 규련이랑 한번 올라오면 같이 유튜브 촬영을 저 유튜브 촬영은 제 플랫폼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촬영한 촬영본을 편집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튜브에도 올리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노력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영속성이 있는 거고, 잠깐 한 3주 동안의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그죠? 댓글에 일일이 답글 다십시오. 그분들 다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일일이 답글 달면서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번 그 15기 요 팀에 반장을 한번 좀 뽑아주세요. 누가 좀 리더를 하시겠습니까? 자, 리더를 하는 이유는요, 이 톡방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줌 모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뭔가를 서로 같이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콘텐츠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리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나혜나 사장님이 리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박수로. 네. 왜 억울해? 자, 나혜나 회장님, 자 당선의 변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고 즐겁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톡방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아시겠죠? 이렇게 이어가시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번째 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 오전에 이 콘텐츠 코칭 스쿨을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이분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콘텐츠 컨퍼런스를 합니다. 네, 그 톡방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톡방에 들어가셔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지금 요즘 거기서 이제 유튜브 쇼츠를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3월 달부터는 아마 칼럼 쓰는 걸 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참여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여기 15기는 나혜나 회장님을 중심으로, 아셨죠? 네, 30배, 60배, 100배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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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